여러분들, 옷은 사람을 완성한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도 뭐 정장을 입었을 때와 평상복을 입었을 때, 우리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을 때와 아니면은 뭐 사복을 입었을 때가, 또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었을 때, 바지 입었을 때가 행동거지가 다르고요. 남자분들은 일반복을 입었을 때와 그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 완전히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은 굉장히 우리에게 몸을 가리고 보호한 것 외에도 나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심지어는 옷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과연 옛 우리 조상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의 역사죠. 일단 민초들의 옷을 보기 전에 왕의 옷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옷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왕의 옷은 크게 이제 둘로 나뉘어요. 자, 지금 사진에 보는 것이 무슨 옥황상제 같은 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걸 원유관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왕이 조회를 할 때나 아니면은 사신을 접대할 때 입는 꽤 갇혀 입는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바로 이 옷, 이것이 바로 골룡포가 되는데요. 이게 왕한테는 어찌 보면 좀 상대적으로 편한 평상복이죠. 이건 일반 업무를 볼 때 항상 입는 옷이니까요. 근데 가장 많이 입는 이 골룡포의 색깔이 참 재밌는데, 골룡포의 색깔은 보통 우리가 빨간색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원래의 색깔은 보세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거든요. 푸른색입니다. 그럼 일단 골룡포의 색깔은 왜 푸른색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중국 때문인데,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은요, 딱 좋아하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금색하고 빨간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피의 색깔이 붉은 색깔이기 때문인데, 피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몸에 지니면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 뭐 복이 많아지고 악귀를 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제의 색깔이 금색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부와 명예와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국 쪽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간판이 붉은색과 황색으로 어우러져 있는 게 바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황제는 황금빛 색깔의 골룡포를 입게 되고요. 제후국들 있죠. 중국은 황제가 있으면 여러 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주들처럼 여러 지역의 왕들이 있는데, 요 왕들이 입는 것이 요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뭐 4대 관계를 맺게 되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변방의 국가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4대 외교를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의 골룡포가 바로 붉은색인 거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는 왜 파란색을 입었을까? 그거는 바로 방위색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방위색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있으면 보면은 서백호라고 그래서, 이게 도교에서 나온 건데,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그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그 수호신들이 보인대요. 그래서 서쪽에는 백호가 우리를 지켜주고, 동쪽에는 푸른색의 동청룡이 우리를 지켜주고, 남쪽에는 붉은색의 주작이라는 전설상의 생물이, 그리고 북쪽에는 무슨 색으로 해야 되죠? 색깔이 따로 없는데 북현무, 그냥 하얀색으로 할게요. 현무라고 해서 검은색 전설상의 괴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향해 있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요격하는 미사일 이름이 현무잖아요. 북쪽의 방위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상징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동쪽이고 푸른색 골룡포를 입었던 것이고, 그 외의 왕들은 다른 제후국들과 같이 붉은색 골룡포를 입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요, 왕은 골룡포라고 해서 그 용의 흉배에다 이제 용의 수를 놓습니다. 그건 중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왕의 눈물을 이제 뭐 용루, 왕의 변을 용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중국 황제는요, 용의 발톱이 자세히 보면 5개예요. 5개고, 우리나라 왕의 용의 발톱은 4개뿐입니다. 그거는 궁궐에 그려져 있는 모든 그림에 용의 발톱이 4개인데요. 5개인 발톱이 가끔 보입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세종 때부터인데, 세종대왕은 좀 자존심이 강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4개여야 돼? 그래가지고 5개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바꿔봅니다. 그래도 중국 황제가 뭐라고 하지 않자 그냥 자연스럽게 5개를 쓰기도 했었다. 기본적으로는 4개인데 5개를 그리기도 했다. 뭐 이렇게 새겨놓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들은요,
옷을 입으면요, 한 번 입으면 거의 다시 입지 않습니다. 계속 옷을 바꿔 입는데요. 이 금실을 놓는 수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흉배는 떼었다 붙였다 하고 옷은 거의 뭐 영조대왕처럼 검소하신 분이나 꿰매 입지 대부분 한 번 입으면 잘 안 입으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버선도 왕의 버선은 한 번 신으면 또 안 신습니다. 그래서 모았다가 연말에 영의정 좌의정한테 하사하면은 영의정 좌의정이 왕의 양말을 받아다 막 걸어놓고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러고 그랬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의복을 받고, 그리고 대신들의 경우는 문관은 학을 그려놓고요, 무관은 호랑이를 그려놓고, 검찰에 해당하는 사원부는 정의에서 오신 해태, 해치를 수놓고 해치관을 따로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을 신문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관복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반가로 내려와 볼게요. 양반가로 가면은 보통 이제 비단 옷을 많이 입었었는데, 이 문제는 세탁이었습니다. 왜 세탁이었냐면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대로 옷을 빨아버리면 이 색이 서로 물들어가지고 막 이거는 뭐 입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맨날 하는 일은 뭐냐면, 자, 한복을 한번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색별로 일일이 다 뜯습니다. 그래서 색별로 빨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꼬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드라마 보면 맨날 삭바느질로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 나오죠. 왜 삭바느질을 할까? 양반가에서는 매번 뜯으니까, 한 번 입고 뜯고 한 번 입고 뜯고 세탁하고 다시 붙이고 하니까 오늘날의 세탁소 역할처럼 계속 삭바느질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성들의 그 저고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조선시대가 되면서 저고리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젖가슴이 다 보일 정도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마는 더 길고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저고리는 짧고 치마를 풍성하게 12폭이라고 그러죠. 12개의 주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체를 좀 이렇게 돋보이게 강조하는, 이것이 조선 후기의 양반과 한복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량 한복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 남자를 보면, 자, 남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오늘날도 이제 뭐 추석이랄지 설에 한복들을 많이 입으시는데 요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요거 이제 조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조끼가, 이 명절 때 이런 얘기 해주면 참 재밌는데, 이 조끼는 우리의 한복이 아니에요. 이게 서양식 수트를 입으면 안에 조끼라고 그래서 베스트를 입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원래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식 양복에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요 위에 수트처럼 입는 게 뭐죠? 이걸 마고자라고 부르거든요. 마고자도 전통 우리의 한복이 아니라 개량 한복인 게, 이게 이제 고종 때 대원군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직후에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그 군란의 주범이다 그래서 3년 동안 모진 고초를 당하고 돌아올 때 청나라에서 마고자를 입고 오거든요. 그게 바로 연유가 된 거고요. 이 개량 한복 중에 실제 우리 거는 그 위에 입는 롱코트 격인 두루마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입는 옷은 원래 우리 한복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제 명절 때 입는 옷을 보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제 그림 많이 그리네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원래 조선시대 여자들은 발을 가려야지 발을 보이는 건 최고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자분들이 이런 한복 입고 가면 바로 앞으로 쓰러져요. 이게 밟히니까. 버선 끝으로 이렇게 톡톡 치면서 걷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것이 점차 짧아져서 발이 보이는 게 개량 한복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저렇게 발이 보여?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원톤으로 가는 거죠. 옛날엔 푸른 치마, 푸른 저고리면 붉은색 치마, 이런 식이었는데, 예를 들면 분홍색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 이렇게 원톤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게 개량 한복이에요. 바로 서양의 원피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여기는 여성들의 치마가 실용적으로 점점 짧아지게 되고, 폭도 좁아지고 짧아지게 돼서, 이렇게 짧아지면 일제강점기 학생들 교복이 되고, 여기다 배지 달면은 북한 여자들의 그 무슨 일상복같이 돼버리는 거죠. 요것이 이제 한복의 변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여성들이 나름 멋을 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방식으로 멋을 냈냐면, 여기는 옷고름 색깔만 바꿉니다. 오늘날 남자분들 보면, 저도 이제 양복을 자주 입는 편인데 강연 때문에 남자 양복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그냥 곤색 아니면 회색 아니면 검은색이거든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넥타이를 바꿔주면 새로 입은 양복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옷고름을 바꿔주는 형태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바꿔주는 형태로 멋을 냈고요. 그 외에 이제 조선시대 후기 쪽에 영종조 때 이제 유행했던 게 바로 가채라는 것이죠.
남의 머리를 이제 사다가 가발로 만들어서 얻는 건데, 이 가채에 여러 가지 노력의 장식을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이게 이제 럭셔리한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 여기 있는 가채가 거의 집 한 채 값, 소 한 마리 값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무게는 거의 10kg에 달하는 가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영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채를 뒤집어 쓴 여인이 결혼식 날 가채를 준비해 오는데, 가채를 뒤집어 쓴 여인이 이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인사하려고 고개를 들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조가 깜짝 놀라서 가채 금지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가채를 못 쓰게 하니까 또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그 어떤 열망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게 요 조그만 쪽두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쪽두리를 쓰게 하니까 이 뒷머리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막 꽂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뒷머리가 이렇게 커집니다.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성들의 그런 열정에 두 손 두 발 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의 유행, 트렌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민초들의 이야기로 넘어와 볼게요. 우리 백성들은 오로지 옷이 하나였습니다. 원톤 컬러, 바로 백이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이순신 장군님도 관복을 벗고 일반 백성이 된다는 거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백이종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얀색 옷을 입었냐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염색 기술도 발전하지 않고 해서 하얀색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얀색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때묻지 않고 아주 순수한 순백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혼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하얀 색깔을 좋아해서 부여의 백성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흰옷을 즐겨 입었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여기는 흰옷만 주구장창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1894년 갑오개혁 때는 이 흰옷을 입으면 쉽게 더러워지니까 맨날 민초 이 백성 여자들은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야, 이거 너무 비실용적이지 않냐, 일하는 농민들이 왜 흰옷이냐, 그냥 검은 옷으로 바꿔 입어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고요. 을사늑약이 맺어진 다음해인 1906년에는 일본이 강제적으로 검은 옷을 입게 하려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옷을 지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선의 의복이었는데요. 여러분들 1895년 을미년에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직후에 을미개혁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자기 입맛대로 제도를 바꾸는데, 그때 일본이 자행한 것이 뭐냐면 바로 단발령이었습니다. 여기는 상투를 자르게 하는 것인데, 그때 명성황후의 죽음과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당시 경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원통함을 어찌하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명성황후의 죽음이죠. 국부께서, 고종임금께서 상투를 자르시는 지경에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의병이 벌어져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아니 뭐 상투 자르는 게 뭐가 문제라 의병까지 벌이나, 목숨과 바꾸나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유교 사회에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절대 몸에 난 털을 제모하지 않았습니다. 면도를 하지 않아서 조선시대 남자들이 이렇게 수염이 길고,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이렇게 긴 거. 여자들이 머리를 자를 때는 그건 돈이 없을 때 가채로 내다 팔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는 거지, 절대 머리나 수염을 자르지 않았어요. 왜?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이런 이유에서 단순히 뭐 의병을 벌였을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당시의 민초들은 일본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우리에게 양복을 입히고 싶었던 겁니다. 상투를 잘라야 양복을 입히죠. 양복을 입히면, 옷이 바뀌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는 상투도 지키고 우리의 흰옷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추위와 여러 가지 날카로운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의미 이외에도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어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